남편의 깍두기 씹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 하나가 그날따라 영자의 귀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걸. 45년 동안 쌓이고 쌓인 무시와 억압, 침묵이 지금 이 밥상 위에서 한꺼번에 울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1년 뒤 전국을 뒤흔들 한 여자의 인생 반전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거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깍두기 씹는 소리에서 시작된 67세 여자의 반전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이 안 맞네. 요새 손맛이 왜 이래? 그날도 남편은 제가 정성껏 담근 깍두기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식탁 반대편에 앉아있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45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변명해봤자 또 말대꾸냐는 말만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날따라 유독 남편이 깍두기를 씹는 소리가 귀에 박히더라고요. 드득, 드득. 그 소리가 마치 45년 동안 쌓인 모든 무시를 한 입씩 씹어 삼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소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 뭐 하냐고. 내가 밖에서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는 주제에 남편의 말들이 깍두기 씹는 소리에 맞춰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해본 적이 있었죠. 하루 4시간, 일주일에 사흘.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었고 무엇보다 집 밖에서 누구 어머니가 아니라 이영자로 불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벌어봐야 뭐가 되냐. 돈 받는 거 교통비로 다 나가겠다. 그 시간에 집이나 제대로 챙겨.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밖에서 일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내가 뭘 해도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못을 박듯이요. 드득, 드득. 깍두기 씹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는 45년 동안 사람이 아니라 가전제품처럼 살았구나. 밥하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잘하면 당연하고 조금만 삐끗하면 불량품 취급받는. 심지어 고장 나도 애즈 한 번 없이 그냥 쓰는 그런 기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날도 밥을 다 먹고 일어나면서 식탁을 턱 치고 나갔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는 남편 옆에 앉아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꺼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비상금을 넣었어요. 집을 돌아보니 45년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이들 사진, 낡은 소파, 제가 닦고 또 닦은 마룻바닥. 이제 진짜 끝이구나. 새벽 5시 저는 45년을 살았던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망설여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4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 남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올 거라는 거요. 친구 은희는 새벽에 걸려온 제 전화를 받고 아무 말 없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일단 우리 집 가자. 택시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은희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은희 집에 도착했을 때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사셨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여기 있고 싶은 만큼 있어.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이요. 은희 집에 머문다는 게 미안해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김치도 담갔어요. 손이 가는 대로 물을 썰고 고춧가루를 버무리고 양념을 재고 정성껏 담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것뿐이구나. 그게 슬픈 건지 아니면 그냥 담담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생을 이것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더 있겠어요. 은희가 출근하고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저는 주로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생각하면 자꾸 집이 떠올랐고 남편이 떠올랐고 아이들이 떠올랐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재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다르겠지. 걱정해주겠지. 엄마 괜찮냐고 물어보겠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집 나갔다며? 아빠한테 연락 왔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뭔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것처럼 들렸어요. 응, 엄마가 좀 힘들어서. 엄마 아빠가 하루 이틀 그러셨어? 지금껏 잘 참았으면서 왜 갑자기 그래? 숨이 막혔습니다. 하루 이틀? 45년이 이 아이한테는 하루 이틀로 들리나 봅니다. 제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삼킨 눈물은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꾹꾹 눌러 담은 분노는 이 아이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정말 더는 못 참겠어. 아빠가 나한테 하는 말들 내가 들었으면. 에휴, 엄마. 그냥 들어가. 지금 나가버리면 더 복잡해져. 아빠도 나이 드셨잖아. 엄마 나이에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민하게 군다고? 45년을 참은 게 예민한 거라고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예민하지 않은 건가요? 그때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집이랑 돈 다 아빠 명의잖아. 엄마가 그렇게 나가버리면 우리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재산? 귀가 멍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저는 한 글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아, 이 아이한테 나는 엄마가 아니라 집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재산을 지키는 사람. 아빠 재산이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 매는 사람. 엄마, 엄마 듣고 있어? 응, 들어. 그러니까 일단 집은 돌아와야지. 그래야 우리도 뭘 하든 하지. 이렇게 나가 있으면 아빠가 화나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은희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가 놀라 달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준 상처보다 큰아들의 그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45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아파도 참으면서 키운 아이가 제 안부보다 재산을 먼저 걱정하다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탈출은 집을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리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은희 딸 수진이가 제가 담근 김치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유행한다는 먹방 유튜버였어요.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했죠. 이모,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저 이런 맛 처음 먹어봐요. 진짜 시판 김치랑 완전 다른데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는데 별거 아니야. 수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모, 별거 아니긴요. 이거 장난 아닌데? 저 먹방하면서 김치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다르거든요. 그러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거 팔아보시는 거 어때요? 요즘 이런 할머니표 손맛 김치 완전 대박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엄청 찾아요. 제가 SNS 홍보 도와드릴게요. 제 구독자들한테 소개만 해도 바로 터질 것 같은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김치를 팔아? 머릿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벌어봐야 뭐가 되냐?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사업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이나 잘 챙겨.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아, 이모는 그런 거 못해. 나이도 있고 괜히 민폐만 끼칠 것 같아. 무슨 민폐예요? 이모, 이건 진짜 장사되는 맛이에요. 제가 확신하는데요. 그래도 나는 장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SNS도 잘 모르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이모는 그냥 김치만 담그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사진도 찍고 포스팅도 하고 주문 받는 것도 다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5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거든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요. 그게 제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빠가 하루 이틀 그러셨어?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구나. 45년을 살았는데 통장 하나 제 명의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집도 차도 심지어 아이들 명의로 든 보험도 제가 낸 거라고 말할 수 없었죠. 남편이 번 돈이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내 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생활비 받아서 쓰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갔을 때 재산부터 걱정한 거구나. 엄마의 안부가 아니라 엄마가 관리하던 재산을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어요. 저 자신한테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새벽 5시 잠을 설치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저절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고 있더라고요. 칼을 잡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것뿐이라고 했지. 물을 써는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럼 이걸로 해보면 어떨까? 남편은 제 김치를 늘 무시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친척들은 명절 때마다 제 김치를 찾았고 친구들도 맛있다고 했고 교회 바자회에 내면 늘 제일 먼저 팔렸었죠. 그런데
왜 저만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칼질하느라 조금 저렸지만 이상하게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안 해주면 내가 나를 이해하자. 아침에 일어난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수진이 제안 해볼까 봐. 은희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넌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제게 할 수 있다고 말해준 게요. 수진이는 더 기뻐했습니다. 이모, 진짜요? 대박. 우리 바로 시작해요. 일단 소량만 만들어서 제 계정에 올려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설레더라고요. 67살에 시작하는 첫 도전.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다. 수진이가 제 김치 사진을 SNS에 올린 건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할머니표 손맛 김치 딱 20통만 한정 판매합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담가온 67년 손맛 처음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사진 속 김치는 정말 예뻤어요. 수진이가 조명을 이리저리 맞춰가며 몇 번이고 찍더니 김치가 마치 보석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담가온 김치가 저렇게 예쁠 수도 있구나. 이모,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수진이는 자신만만했지만 저는 떨렸어요. 정말 살까? 누가 이걸 사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만에 20통이 다 팔렸어요. 이모, 완판이에요. 완판. 수진이가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그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정말 팔린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모, 댓글 좀 보세요. 사람들이 완전 난리예요. 수진이가 건넨 핸드폰에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살 수 있나요? 다음에 꼭 알려주세요. 아, 늦었어요. 20통 더 못 만드시나요? 할머니 김치라니 완전 기대돼요. 후기 기다릴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김치를 기다리고 있다니. 누군가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하고 있다니. 45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반응이었어요. 일주일 후 택배로 김치를 보내고 나서 수진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모, 후기 미쳤어요. 이거 봐요. 후기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가 담근 김치 맛이에요. 눈물 날 뻔했어요. 김치 받자마자 바로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김치 맛이네요.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 다음에도 꼭 만들어주세요. 이거 먹고 고향 생각났어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간도 제대로 못 맞추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른 말들이었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이번엔 50통 해봐요. 제 생각엔 100통도 거뜬할 것 같은데? 50통? 그렇게 많이? 네. 이모,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정성이랑 손맛. 그걸 이모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김치를 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물을 썰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껏 버무렸어요.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어요. 누군가 제 김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주문은 200통을 넘어섰습니다.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몸 상하겠어. 괜찮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67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 기다린다는 것. 남편은 늘 말했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하지만 지금 매일 울리는 주문 알림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어느 날 밤 하루 주문을 다 마무리하고 앉아 있는데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이모, 아드님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응, 아직. 왜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지 무서웠거든요. 혹시 또 엄마 그런 거에서 모하게 같은 말을 들을까 봐요. 이 작은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그때 말할게. 그날 밤 통장에 처음으로 들어온 수익금을 확인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제가 번 돈이 처음 들어온 거였습니다. 67살에 처음 받아본 내 돈이었어요. 울컥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의미일 줄은 몰랐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벌었다는 그 사실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요.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이제 시작하는 거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이모, 이거 봐요. 주문이 한 달에 1200통이에요. 이제 정말 한계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김치만 담그고 있었어요. 은희 집 부엌은 24시간 김치 공장이 되어버렸고 제 허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이모, 이제 제대로 된 작업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도 구해야 해요.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고? 상상이 안 됐어요. 평생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는데 제가 누군가를 고용한다니. 네. 안 그러면 이모 몸 망가져요. 그리고 주문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한 달 후 30평짜리 작업장을 얻었습니다. 정식 주방 설비에 김치를 담글 수 있는 큰 작업대, 냉장 보관실까지. 처음 작업장 열쇠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게 내 거라고? 그리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2명, 저처럼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들이었어요.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 한 분은 이혼 후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분이었죠. 사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미숙이 언니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언니, 나도 6개월 전까지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잘해봐요. 3사람이 모여 앉아 김치를 담그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사장님, 여기 무 써는 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평생 누구 밑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엄마 여보로만 불렸는데 사장님이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좋았어요. 한 달 후에는 5명이 되었고 3개월 후에는 8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인생 후반부에 새 시작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 자녀들에게 외면당한 사람,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김치 담그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요. 작업장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즈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이제 그만 집에 들어와. 명령조였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잘못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들어오라는 말뿐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래도 날 찾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혼? 당신이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나이가 몇인데.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이혼 서류 보낼게요. 당신 미쳤어? 나가서 뭐하고 사는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45년 동안 저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제가 이뤄낸 걸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류 보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며칠 후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혼이 뭐야? 아빠한테 서류가 왔다는데? 응, 엄마가 보낸 거야. 엄마, 정신 차려. 이혼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또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뭘 하고 계신데요? 나이 드신 분이 밖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엄마, 그냥 집 돌아가. 아빠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 서로 참고 살아야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고 살아? 45년을 참았어요. 더 참으라고요? 민재야, 엄마 집 나올 때 기억나니? 내가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잖아. 엄마, 그건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엄마는 내 엄마인데 너한테는 재산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참아주는 엄마 말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거야.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잖니. 엄마 걱정 말고 너희 인생 잘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업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그 무렵 수진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홈쇼핑에서 연락 왔어요. 홈쇼핑? 네. 방송 한번 나가보시는 거 어때요? 홈쇼핑이라니. 1년 전만 해도 김치 담가서 남편한테 무시당하던 제가요. 이모, 이건 기회예요. 전국에 이모를 알릴 수 있어요. 직원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사장님 하셔야죠. 결심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홈쇼핑 녹화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가 제 옷을 골라주고 스튜디오에서 메이크업도 받았어요. 이모, 긴장되죠? 응, 조금. 거짓말이었어요. 많이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67살에 김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45년 동안 가족을 위해 김치를 담갔고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을 위해 담그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문 전화가 불이 났어요. 5,000통 완판입니다. 스태프들이 환호했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5,000통이라고? 작업장으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대박 나셨어요. 모두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그날 밤 SNS는 난리가 났어요. 67세에 시작한 할머니 진짜 멋있다. 우리 엄마도 보여드렸더니 우시네요.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용기 생겼어요.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니. 며칠 후 작은 아들 윤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방송 봤어. 목소리가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게 엄마였어? 응.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너희는 안 믿었을 것 같아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한 말들. 됐어.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이미 용서했으니까요. 근데 엄마 아빠도 그 방송 봤대. 형이 전화했어. 심장이 쿵 했습니다. 그래. 응. 아빠가 많이 놀라셨나 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봤다고. 제 모습을요. 며칠 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시니어 창업에 대해 강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강의를요? 네. 요즘 사장님 이야기가 화제거든요. 강의 당일 강의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나이가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워요. 한 분 한 분의 고민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데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강의장 맨 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1년 전 같았으면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용기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남편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시작해 보려고요.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누며 뒤를 돌아봤을 때 남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은희가 물었습니다. 남편 본 거 맞아? 응, 봤어.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무렇지도 않더라. 정말이었어요.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하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서 그냥 지나간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작업장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이구나. 68살의 제 앞에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채워야 할 주문, 가르쳐야 할 직원들, 전해야 할 이야기들.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걸요. 꼴보기 싫은 남편의 깍두기 씹는 소리로 시작된 탈출은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깍두기 씹는 소리 하나로 45년의 인생을 박차고 나온 67세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무시보다 더 아팠던 건 자녀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하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것뿐이라던 김치 하나로 사업을 일으켰고 혼자가 아닌 8명의 직원과 함께 꿈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자신처럼 인생 후반부에 상처받고 외로웠던 여성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건넸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죠. 강의장에서 남편을 마주쳤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던 그 순간,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혹시 지금 억압적인 관계 속에서 숨죽이며 살고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